안녕하세요. 황금비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배우자가 발로 저를 차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이 엉망진창이고 내가 밤새 뭘 한 거지?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이 행동이 당뇨병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잠버릇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잠든 후 팔다리를 떨거나 움찔거리는 증상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수면 중 팔다리 움직임이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함께 겪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은 그 증상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미국 예일 의과대 연구팀이 이 증상과 당뇨병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성인 9,1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입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한 거죠.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수면 중 팔다리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72%나 더 높았습니다. 72%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팔다리 움직임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지난 한 달 동안 다리 경련을 5회 이상, 심지어 30회까지 경험한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5번 이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리가 움찔거린다는 뜻입니다. 움찔거리는 횟수가 당뇨병 발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쥐 났네 하고 넘겼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자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행동이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다리를 떠는 것과 당뇨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연구팀은 2가지 주요 원인을 꼽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부족입니다. 자면서 팔다리를 자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드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인은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결국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죠. 몸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혈관 내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매일 밤 다리가 떨려서 잠을 설쳤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가 밤새 뭐 그렇게 발로 차고 그래? 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래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제야 수면 문제와 혈당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둘째, 염증 반응입니다. 수면 부족은 산화 스트레스를 늘리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슬어 가는 과정입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혈관 내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암, 심장병, 당뇨병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은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나 혈당 낮출 거야. 해도 세포가 싫어 안 들어 하는 겁니다. 결국 염증 수치와 혈당 수치가 함께 높아져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되는 기전인 것입니다. 자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움직임이 이처럼 몸 안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번 연구 결과는 주기성 사지 운동증과 대사 건강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잠버릇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실은 건강의 적신호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나도 자다가 다리 떨리는데 나 당뇨병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진심해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증상을 무조건 당뇨병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신중합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당뇨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인에게도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상이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면 증상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자꾸 움직이게 되는 신경질환입니다. 다리가 근질근질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뭔가 불편해서 계속 움직여야 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이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불안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셨대요.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숙면은 여러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첫째, 수면 중 사지 움직임이 시간당 15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시간당 15회요? 4분마다 한 번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기준입니다. 자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은 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함께 수면하는 가족이 관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내가 자면서 다리 떨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둘째, 팔다리 움직임으로 인해 잠에서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밤에 몇 번씩 깨나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도 가야 하고요. 하지만 서너 번 이상 깬다면 문제입니다. 잠의 연속성이 깨지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죠. 셋째, 팔다리 움직임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수면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잠을 방해할 정도라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부부가 따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말이죠.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는 동안의 불편함은 곧 깨어있는 시간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피로,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다가 졸리고 운전하다가 위험할 수 있고 화도 잘 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게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심할 경우에는 수면센터를 찾아 수면다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 수면다원 검사가 뭔지 아시나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뇌파, 심전도, 호흡, 근육 움직임 등을 다 기록합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온몸에 센서를 붙이고 자야 하니까요. 그래도 하룻밤만 참으면 됩니다. 혹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면 신경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습관 개선도 있습니다. 철분이나 마그네슘 보충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면서 팔다리를 움찔거리는 모든 경우가 당뇨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대사 건강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제한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포함입니다. 취침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올바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수면을 위한 건강한 습관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잠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치도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바쁜데 잠 잘 시간이 어딨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잠을 줄이면 당장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숙면이야말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황금빛 비결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깊이 자세요. 여러분의 세포가,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뇌가 고마워할 겁니다. 황금비터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숙면하시고 내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수면 중 팔다리 움직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